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선선해지는데 여러분들 모두 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더 호전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기획 7번째 시리즈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눠주실 귀한 분은 우리 전용대 집사님 피택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장로님이 되실 분이신데요. 우리 전용대 피택 장로님께서는 이 경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술보증기금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용대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전 집사님께서는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이신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코로나19와 싸우는 지금보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에서는 지난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0%, 미국 마이너스 5.9%, 유럽 마이너스 7.5%, 일본 마이너스 5.2%, 중국 1.2%, 한국 마이너스 1.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 총장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며 경계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금융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 동시적인 충격으로 급격히 위축되어 연간 마이너스 0.5%의 성장률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네.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참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경제, 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들은 앞으로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국내 3대 경제 주체의 부채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규모 면에서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계 부실 기업의 부채 누중과 기업 구조조정 이슈와 금융권 부담이 누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부채 부담 급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의 빚 부담률은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과정에서 부채 문제 장기화는 가계와 기업에게 채무 불이행 위험, 소비 투자 위축,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통화 완화 정책은 재정 우위, 저금리 지속, 자산시장 버블과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코로나19가 진정된다 할지라도 상당 기간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먼저 주요 국가별 재정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GDP 대비 2.6% 재정 정책, 미국은 직접 재정 정책 13.9%, 거시금융 안정 2.6%를 지원하는 수준이고 EU는 직접 재정 4.1%, 거시금융 지원 17.6%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직접 재정 정책 1.8%, 거시금융 안정 정책 12.1% 수준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지원 등으로 금융 지원하는 방식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 한미 조건부 채권 무제한 매입, 회사채 매입 등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 안정 특별 대책, 금융 안정 패키지,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산업 안정기금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장에 이렇게 과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항을 살펴보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체력을 탄탄히 하는 점에서 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네, 네. 부분이 지금 금융권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정부의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가게나 기업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집사님 그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전부 얼어붙어 있는데 이 무역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네, 한국은행 경기 전망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3%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수출 부문에서는 마이너스 4.5%로 부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경 봉쇄 등 입국 제한 조치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일부 부품의 공급 지연과 현장 공장 생산 중단 등으로 국내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글로벌 기반 공급 유통망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란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 체계를 의미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분업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산되던 GVC는 12년 이후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급 중간재 수출 비중이 66.2%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GVC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각국에서는 해외에 진출하였던 제조업 부분에 대하여 자국으로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리쇼어링 정책이라 하는데 제조업의 본국 해결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와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통하여 제조업 회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부품을 생산해서 이걸 조립해서 수출했다면 이제는 본국으로 회귀하는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리쇼어링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이시네요. 예, 정책적으로 본국 제조업을 더 살리기 위해서 네네. 리쇼어링 정책을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렇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역시 무역을 지속적으로 아무리 봉쇄할지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요. 그러려면 품질을 높이는 R&D가 이제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구개발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우리 한국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이러한 위기 때일수록 기술 혁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신용 제약이 직면하여 현금 확보 및 대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를 실시하기보다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은 R&D 투자가 위축되는 경기 순응적 특성이 발생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이 그래프는 외환위기 전의 R&D 투자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도 이와 같은 기술개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여파는 수요 측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 심리 위축, 서비스업 위축, 내수 침체, 기업의 시설 투자 위축, 고용 악화로 연결되게 되며 생산 측면에서는 국경 봉쇄, 글로벌 수요 침체, 제조업 위축, 수출 및 생산 감소, 내수 침체, 고용 악화로 순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러 상황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차원에서 이 금융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 또 이 금융의 문제를 어떻게 향후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경제정책 추진,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지원 실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은 신산업 정책 지원과 금융 완충력 확보 및 사회적 연대성 제고를 통하여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경제 부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망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교회 차원에서 개교회나 공교회 차원에서 꼭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공교회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교회와 메가교회의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이 확대되어야 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상담 창구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에 대하여 재기 지원 상담 창구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회 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금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헌금 방식을 다양화하고 교회 예치금 운용 전문화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울 시기일수록 기본에 더욱 충실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재정적으로 안정된 교회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경제에 대한 전망, 또 국가의 시책, 또 기업들에 대한 전망들도 말씀해 주셨고 각 개인의 가게나 또 기업에 대한 말씀도 잘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울러 교회에 대한 개교회뿐만 아니라 공교회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 시대를 또 잘 감당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용대 안수 집사님, 우리 피택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